이번에는 데이 16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신 축하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가로 2cm 크기로 적으려고 하며 편지지의 최소 가로 길이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글자 하나에 2cm라고 하니까 메시지가 있을 때 한 글자당 2cm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해피 버스데이 느낌표에 글자가 몇 개인지 세고 글자 하나당 2cm니까 글자 길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글자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빈칸도 글자로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포함하고 6개, 7, 8, 9, 10, 11, 12, 13, 14, 15개니까 15 곱하기 2에서 30이고 얘도 그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저희가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서 그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메시지가 문자열일 거니까 메시지가 영문 알파벳 대소 문자 또는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일 거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length라는 요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되고 곱하기 2를 하면 정답이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장 큰 수 찾기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인데 어떤 배열에서 가장 큰 수 구하는 거, 최대값 구하는 문제죠. 이거 엄청 앞에서 풀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때 인덱스까지 담아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배열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큰 값을 찾으려면 코드 어떻게 짰었나요? 일단은 여기 이 셋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니까 요 배열을 한번 다 돌아봐야겠죠. 배열 도는 거는 포문을 돌아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템을 하나 꺼낼 거고, 그럼 배열을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구할 때 했던 거는 하나 바깥에다가 x value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다도 작은 거를 초기값으로 해야 최대값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하나씩 돌 때마다 비교해서 내가 첫 번째 돌 때까지의 최대값과 지금 꺼낸 원소의 최대값, 지금 꺼낸 원소 중에서 뭐가 더 큰지 비교한 다음에 지금 꺼낸 게 더 크면 이제 지금 꺼낸 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전 게 더 크면 이전 게 그대로 최대값으로 남는 거였죠. 앞에서 풀었던 거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보다 지금 아이템이 더 크면 그때 최대값을 찾은 거니까 최대값은 아이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때의 인덱스까지 담아야 되니까 그래도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때 인덱스는 i가 되겠죠. 포문을 돌고 있는 인덱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배열 형태로 리턴하면 되는데, 그러면 배열 형태로 리턴을 하고 가장 큰 수가 앞에 가장 그때 인덱스가 두 번째 원소로 넣으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네요. 이번 거는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열 계산하기. 문자열로 된 수식이 들어왔을 때 그 수식을 계산한 값을 리턴하라고 하네요.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공백은 없고 0으로 시작하진 않고 잘못된 수식은 없고 길이는 5에서 100 사이, 숫자와 연산자의 구분은 공백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이제 3 플러스 5라는 게 있으면 정답은 8이죠. 3은 숫자, 플러스 연산자, 5는 숫자 해서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3 더하기 5라는 걸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더하기 5라는 거에서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숫자랑 연산자를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친절하게 공백 기준으로 숫자가 나왔다가 연산자가 나왔다가 숫자가 나왔다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숫자랑 연산자를 분리할 때는 공백을 기준으로 이걸 나눠버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예전에 했던
문자열에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문자를 숫자와 연산자로 구분된 배열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만약에 3 플러스 5라는 거에 스플릿을 하게 되면 요 결과값이 뭘까요? 배열로 3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면은 자, 여기 첫 번째 0번 인덱스에는 숫자가 들어오고 1번 인덱스에는 연산자가 들어오고 2번 인덱스에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은 짝수 번째 인덱스에 숫자가 들어올 거고 홀수 번째 인덱스에 연산자가 들어오겠다 라는 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짝수일 때는 숫자로 생각하고 홀수일 때는 연산자로 생각해서 그 홀수 짝수일 때 계산을 하도록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천천히 보면 사실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한번 코드로 구현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받아온 문자를 스플릿을 해서 배열로 만들어 줍시다. myString 배열로 구분을 하면 자, 이런 형태의 배열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포문을 돌면서 저희가 홀수 짝수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해줄 건데, 거기는 원소를 다 꺼낼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계속 하던 거죠. 자, 저희가 요걸 계산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연산자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 요 첫 번째 0번째 숫자는 무조건 존재할 거고, 연산자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번, 2번에 있는 원소도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요 3개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계산 결과를 어디 하나에다 모아둬야 돼서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계산 기준이 되는 값은 항상 요 0번째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 더하기 5를 할 건데,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뒤에 오는 것들을 뭐 플러스 5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7이라든지 이런 걸 쭉 붙여가면 되는 거죠. 요 3에다가. 그래서 초기 값은 첫 번째 원소를 숫자로 바꾼 거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뒀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연산자 하나가 왔다는 거는 그 뒤에 또 숫자가 바로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요 2개 다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1번, 2번 한 번에 꺼냈다가 3번, 4번 한 번에 꺼냈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0번째는 이미 꺼냈으니까 요건 첫 번째부터 꺼내면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터라는 거의 약자로 연산자는 i번째라고 하고, 그리고 숫자는 i 플러스 1이라고 한 다음에 얘를 2씩 증가시키면 이제 배열이 0,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한 번에 꺼내서 첫 번째 거는 OP에다 넣고 두 번째 거는 넘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한 번에 2개씩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포문 돌 때는 3을 꺼내서 다시 3은 홀수니까 연산자 넣고 4는 숫자니까 여기 숫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2칸씩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OP가 플러스일 때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OP는 마이너스겠죠.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를 나눠서 플러스면은 answer에다가 숫자 두 번째 요 숫자를 더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숫자를 빼주면 되겠죠. 연산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존재하니까. 그리고 요 넘은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스플릿을 했을 때 문자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정수로 바꿔줘야 숫자 덧셈 뺄셈을 해줍니다. 요 증감 연산자는 요거를 줄이는 거, 요거에 줄인 게 이건 거
이거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잘 구해질 것 같습니다. 실행시켜보면 통과했고, 네, 통과했네요. 자, 요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면 정상입니다. 이게 쉽게 느껴지시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아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렇게 한 번에 뭐 2개 혹은 n개 이렇게 꺼내서 하는 코드도 짤 수 있다는 거, 이 문제 풀면서 고민해 보시고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의 유사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자열 배열이 있을 때 같은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S1은 ABC라는 게 있고 S2에는 com, BD, PC 있으니까 B랑 C가 같으니까 같은 거 개수만큼 2개 있으니까 리턴해 준 거고, 여기는 두 번째 케이스에는 N이랑 OMG가 있고 M이랑 닷이 있는데 같은 게 서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A랑 같은 원소가 S1에 이 A가 S2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A에 있는 거를 S2에 A가 있는지 하나하나 원소 꺼내보면서 비교해서 똑같은 게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요 배열 전체 둘 다 비교하는 걸 바로 하면 어려우니까 요 첫 번째 원소 A가 요 S1의 첫 번째 원소가 S2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코드. 자, 일단 S2에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면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씩 다 꺼내봐서 하나씩 다 꺼내서 A랑 비교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 포문 돌아야겠죠. 자, 이렇게 원소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1 첫 번째 원소랑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첫 번째 원소는 S1이 0번째죠. 자, 그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S1이랑 S2가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때 세워주면 되죠. 같은 게 있었으니까 정답이 하나 추가가 되면 된다. 앤서는 1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S1의 첫 번째 원소가 S2에 있으면 하나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S1의 첫 번째 원소만 있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S1도 전체 원소를 다 돌면서 B가 여기 하나라도 있는지 C가 여기 하나라도 있는지 코드를 짜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0만 하는 게 아니라 0도 해야 되고 1도 해야 되고 2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0, 1, 2를 또 자동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포문을 사용을 해야겠죠. S1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 저희가 완성했던 요 S1 하나일 때 잘 동작했던 코드를 그 포문 안에 넣어주고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여기서 요게 0만 하는 게 아니라 0, 1, 2, 3, 4 이렇게 S1의 길이만큼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실행해보면 통과했고 제출하면 잘 동작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중 포문을 사용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이중 포문 문제를 조금 내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포문 한 번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포문 하나 썼을 때 S1 첫 번째 원소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되는데 요건 저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요게 어려우면은 앞에서 복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잘 되는 순간에 이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능을 만들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필요한 기능은 여기도 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0, 1, 2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포문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에 0, 1, 2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변수가 필요하겠고 이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포문이니까 이렇게 코드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번, 2번 문제는 쉬웠는데 3번, 4번 문제가 좀 까다롭네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 같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풀어보면서 한 번에 풀면 천재고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내 걸 만들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